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 정보원입니다. 16년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연도 전환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시스템상 처리해야 될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연도 전환이란 매년 2월 말 시스템 운영 중지 후에 변경되는 보육사업 안내 및 지원 기준, 기능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말합니다. 16년도 연도 전환 기간은 2월 27일 토요일부터 3월 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연도 전환 기간 중에 어린이집에서 처리해야 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중지되는 연도 전환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서 처리해야 될 주요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처리해야 될 업무와 3월 이후 처리해야 될 업무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월 26일까지 처리해야 될 업무는 이용현황 확정, 그리고 아동 퇴소 처리, 보육교직원 면직 처리가 있습니다.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보육교직원을 반에서 탈반시키고 이후 아동의 보육 나이를 한 살 더 플러스를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요. 시스템 중지기간이 끝나는 3월 2일 이후 어린이집에서는 16년 보육료 수납액 등록, 그리고 기타 비용 수납액 등록, 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록, 이후 3월 단계결제 날 보육료 결제 등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2월 26일까지 처리해야 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월 보육 아동에 대한 이용현황 확정 처리입니다. 대부분 2월 단계결제일에 이용현황 확정 처리를 하겠지만 확정 처리를 못한 아동들의 경우 반드시 26일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이용현황 확정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월 이용현황 확정 처리를 기간 내에 못하게 될 경우 3월 기본보육료 미생성 사유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정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현황 관리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이용현황 관리 메뉴에서 2월분에 대한 이용현황 확정 처리 절차입니다. 이용현황 확정 처리할 아동들을 선택하여 구간 설정 후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 후 다시 이용현황 확정할 아동들을 선택하여 확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확정 처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분에 대한 이용현황 확정 미확정 시에 3월 기본보육료가 미생성되므로 반드시 26일까지 확정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까지 처리해야 될 업무 두 번째, 2월 말까지 다니고 졸업하는 아동 및 퇴사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26일까지 퇴소 및 면직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아동 퇴소 처리 시에 2월 말까지 다니는 아동에 대해 미리 퇴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퇴소일자를 어린이집에서 26일 날짜로 선택하여 퇴소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29일 날짜로 일괄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24일 또는 25일 날짜로 퇴소 처리하는 경우는 퇴소일까지의 보육료가 일괄 계산되어 처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보육교직원 면직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은 면직일을 미래 날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2월 말까지 근무하고 면직하는 교사는 면직일자를 29일로 선택하여 면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면직 신청 교사가 영아반을 맡았던 경우는 3월 기본보육료 신청 전에 면직 승인이 되게 되면 기본보육료 미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면직 신청이 필요한 교사에 대해서는 영아반 교사는 3월 2일 기본보육료 신청 이후에 해당 신고를 통해 면직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 퇴소 처리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아동 관리 메뉴에서 퇴소할 아동을 선택을 합니다. 해당 아동에 대해 세부 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아동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동 상세 화면에서 해당 아동에 대해 입퇴소 상태값을 퇴소로 선택하여 해당 아동의 퇴소일을 2월 26일 날짜를 선택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 시에 퇴소 처리가 완료됩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면직 처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관리 메뉴에서 면직할 교사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해당 교사의 세부 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보육교직원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면 보육교직원 관리 메뉴의 변경 신청 상태값을 면직 신청, 퇴직, 면직 신청 일자를 2월 29일 날짜를 선택하여 완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면직 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2월 26일까지 처리해야 될 업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연도전환 작업 이후인 3월 2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6년도 보육료 수납액을 등록해야 됩니다. 각 시도에서 등록한 보육료 수납액을
해당 시도에 소재지를 둔 어린이집에서 복사하여 저장하면 되는데요. 해당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3월 2일 이후 보육료 수납액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 3월 보육료 결제, 아동 퇴소 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육료 수납액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6년도 보육료 수납액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시도 수납액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해당 시도에서 입력한 수납액이 복사됩니다. 복사된 수납액 금액을 수정하실 경우 해당 셀을 선택한 후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됩니다. 더블 클릭한 이후 해당 금액을 수정을 하고 금액을 수정한 이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 수납액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한 수납액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보육료를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비용 수납액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비용 수납액 등록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 3월 10일까지 등록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3월 11일부터 기타 비용 수납액 등록이 가능하고요. 기타 비용 수납액 등록 일정은 해당 시군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비용 수납액 등록도 보육료 수납액 등록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기타 비용 수납액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력한 수납액이 복사되고요. 복사된 수납액 금액을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하게 셀 선택 후 마우스 더블 클릭하게 되면 금액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수정한 이후에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기타 비용 수납액 등록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보육료 수납액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3월 신규 입소 아동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학기에 신규 입소 등록한 아동을 모집하여 이미 시스템상 신학기 입소 확정을 해 두셨기 때문에 해당 아동들을 선택하여 아동 등록하면 됩니다. 참고로 입소대기 미적용되는 어린이집은 아동관리 메뉴에서 아동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입소 등록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 입소 아동을 등록합니다. 다만 3월 보육 일수가 3월 2일부터 시작하므로 입소 일자를 3월 2일로 선택하여 입소 등록하셔도 보육료 결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동 등록 시에 보육료 지원 자격을 확인하여 등록을 하지만 3월 2일부터 3월 5일 해당 기간 동안에 입소 등록하는 아동은 자격 없이 어린이집에서 일반 아동으로 선택하여 아동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반 아동으로 등록을 하면 저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규 등록한 아동의 보육료 지원 자격을 2길 일괄 적용하여 보육료 자격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2길 자격 반영 이후에도 해당 아동의 보육료 지원 자격이 일반 아동으로 조회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부모님께 보육료를 신청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규 보육교직원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관리 메뉴에서 신규 보육교사를 등록을 합니다. 신규로 채용하여 임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기본 정보, 즉 직위와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정보 등을 확인하여 임면 신청하게 되는데요. 신규 채용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 보육교사를 등록하였으니 반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반 관리 메뉴로 이동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반 현황을 확인합니다. 반명 및 반 구분 정보를 확인하고요. 아동 배정 및 보육교사 배정 버튼을 클릭하여 반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배정의 경우 배정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동 목록이 조회되고요. 아동 목록에서 아동을 선택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반의 아동들을 반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반에 대해서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 삭제를 할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반을 2월 말까지 사용을 하였고요. 해당 반이 영아반일 경우 기본 보육료 지급 대상 반일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3월 기본 보육료 신청한 이후 해당 반에 대해서 삭제가 필요하면 3월 말경 해당 반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반 관리 메뉴 이외에도 보육교직원 관리, 아동 관리 메뉴에서 반을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관리 메뉴에서 담당 반, 해당 교사를 반 배치할 반을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아동 관리 메뉴에서 아동을 배정할 반을 선택하여 아동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월 2일 이후 처리해야 될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육료 수납액 및 기타 비용 수납액 등록. 두 번째, 신규 입소 아동 등록 및 신규 보육교직원 등록. 세 번째, 아동 및 보육교사 반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월 2일 이후 처리해야 될 업무를 모두 완료하고 나면 3월 단결결제일인 3월 14일 16년도 보육료 수납액으로 보육료를 결제하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단결결제 시에 확인해야 될 내용으로는 16년도 보육 나이와 보육료 지원 자격으로 보육료 결제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육료 결제까지 문제없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16년 보육사업 연도전환이 무리 없이 진행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업무별 주요 처리 절차 및 다빈도 민원 유형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연도전환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도전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